진짜 구치소는 최악이었던 게 처음 들어갈 때 2주를 독방에서 격리를 하고 메인방 배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다들 진짜 더럽게 쓰거든요. 제가 처음 갔던 방에는 벽에 치킨뼈가 꽂혀 있었어요. 닭뼈. 엄마 아빠한테 진짜 미안한 거는 저 그래도 되게 많이 예쁨 받고 잘 화목했던? 잘 컸거든요. 근데 저만 어느 순간부터 막 이센스 독 막 이런 거 듣고 나서부터는 이게 얼굴 흰색 다들 이제 염색하고 양홍은 제일 착해 보이는데? 방송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표정이잖아요. 드럼롤 대신에 오늘 이거 볼롤로? 네. 악동 래퍼 노엘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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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어요? 네. 최근에 그래도 활동 다시 힙합 플레이어 라디오인가? 거기서 나오신 거 봤습니다. 단독 섭외하려고 했는데 히플라디오 먼저 나갔더라고. 맞습니다. 재밌었나요? 그때요? 그때 재밌었는데 그 생방송이어가지고 압박감이 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댓글에 막 노잼 막 이렇게 올라오면은 진짜 그게 프레스가 진짜 많이 들어요. 압박이. 네, 그래서 막 무리수 막 존나 두게 되고 네, 막 안 해도 될 만한 것들 이렇게 막 질러버리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안 보려고 하면은 또 안 보는 대로 또 이게 분위기가 좀 깔아앉고 막 이래가지고 현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좀 그냥 듣기로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아니, 사실 저희 노엘님 섭외 드린 게 저희 그 SBS TV 먼저 팔로우를 먼저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그 가장 역사 테라피 제가 좋아하는 애정하는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네네. 이제 김일성 쇼츠를 막 좋아요를 누르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연이 닿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또 김일성이 스캠이었다. 요런 쇼츠였습니다. 느낀 점 애국 소년으로서 느낀 점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거기까지 제가 막 자세하게 알고 있진 않았어가지고 저거를 보고 좀 그런 것도 있구나. 네, 이런 약간 새롭게 배운 점이 있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이제 보고 노엘님 한번 섭외 한번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DM 했죠. 근데 내가 DM 보낸 거는 씹었는데. 그래? DM 보내셨어요? 네, 그 처음에 이제 그 맨 초창기 때 그때 좋아요 누르고 막 댓글 막 크크크 댓글 달고 이랬었을 때 한번 제가 DM을 보냈었는데 SBS TV에? 아니요 제가 개인 계정으로 보냈었죠. 너 개인 계정에 댓글 아니 SBS TV에 그 댓글을 달아가지고 섭외를 좀 드리고자 연락을 했는데 서로 마팔이 아니었냐? 왜냐면 이제 SBS TV 팔로우 하고 계시니까 이제 메시지가 바로 올 수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뭐 모셔서 좋았네요. 네. 좀 감사합니다. 오셔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재밌는 좀 이따 캐릭터다 마팔하시죠. 보니까 좋습니다. 마팔 약속까지. 감사합니다. 좋죠, 영광이네요. 좋죠. 그래서 저희가 모신 게 네네. 그 최근에 이제 김일성 얘기하려고 모신 건 아니잖아요. 김일성 얘기는 네. 아니고 이제 노엘님이 이제 악동 이미지가 되게 많이 자리 잡혀 있잖아요. 많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제 그 오메가가 사전 전화를 했을 때 너무 침착하고 친구가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아니 건실한 청년이던데?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거에 이제 게투더 바텀 하고 싶어가지고 이 악동 이미지 좀 근원이 어딘지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예. 근데 근데 그 전에 좀 요즘엔 좀 어떤지 확실히 좀 악동에서 그래요, 많이 탈출을 했는지 요거가 좀 궁금합니다. 요즘 심정. 근데 뭐 악동은 사실은 남들은 다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그렇게 막 행동했던 것도 있고 한데 그거는 사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다들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괜찮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나름대로 제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걸로 막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냥 만나서 생각보다 사람이 되게 괜찮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무조건 그거를 대화를 할 때 첫 마디로 찝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나이가 있는 형님들 만나거나 이러면은 뭐 예전에 페노메코 형이랑 밥 먹었을 때도 그랬고 용준 군이 생각보다 이게 사람이 다르다. 그래서 근데 그걸 항상 어디 자리를 가면 처음 듣는 말인데 그래도 뭐 그렇게 좀 좋게 봐주시면 감사한 거죠. 저도 비슷한 게 있어요. 만나면은 오메가는 생각보다 키가 엄청 크시다. 170인데. 저도 약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저 생각보다 떡대가 있다. 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죠. 그럼 이거는 조금은 오해가 있었다. 원래부터 175라고? 아니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 저거는 그때 예전에 176이라고 제가
그 구라를 친 거예요? 네이버에다 이제 옛날 연예인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 연예인이다. 그러니까 옛날 아이돌 분들이나 이런 분들 키 많이 속이니까. 인플레이션 있죠. 예, 그래서 네이버 저는 인플레이션. 76을 일단 구라를 쳤는데 제가 그때 쟀을 때는 4.3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쟀을 때는. 구치소 신체 아, 검사 3.4, 당시 3.4. 예. 173.4. 예. 나랑 거의 비슷하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쟀을 때는 건강 검진을 얼마 전에 했는데 한 4점 한 몇 나왔던 것 같아요. 114대로 은근 크시네요. 은근 좀 고무줄적인 게 있네요. 키가. 제가 봤을 때 그 노예님 악동 이미지가 조금 그냥 일반인으로 봤을 때 어디서 굳어졌냐면은 그 고등 래퍼하고 그 이후에 뭔가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좀 소셜 미디어 액티비티들이 많이 맞아요. 그렇게 좀 굳어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소신 발언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이런 그 형벌 이런 거는 그냥 아예 둘째치고 좀 더 그냥 이미지적으로 그러니까 봤을 때 오히려 저거는 형벌은 저한테 둘째칠게요 일단. 예. 그 감옥 갔다 온 거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 새끼 왜 처벌 안 받았냐. 심지어 그러니까 구속의 의미를 구속과 이런 약간 그런 거의 의미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제가 옛날에 그런 그 소셜 네트워크 액티비티가 왜 그렇게 빈번했냐면 제가 되게 집돌이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 앉아 있는 시간이 졸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존나 라방을 킨다거나 맞아, 뭐 맞아. 아니면은 뭘 보다 빡치면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SNS로 바로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가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왜 밖을 안 나갔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뭔가 나가면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저를 알아보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약간 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힙합을 제가 어렸으니까 20살 막 19살 했으니까 더 어릴 수가 없지 사실. 네, 그죠. 어. 그러니까 고등 래퍼 1인데 이제 저렇게 쳐다보거나 저를 알아보는 거가 부정적으로만 약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 새끼 나한테 시비 걸려고 그러는 것 같다. 약간 근데 그런 피해망상이 살짝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아예 안 보고 안 들을란다 하고 밖에 안 나왔던 건데 제가 하루는 되게 좀 작년에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멘탈 아예 터져서 그러면은 야 오케이 그럼 밖에 한번 나가보자 이랬어요. 근데 제가 이게 저도 한 9년, 10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동시시야가 개 넓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알아보는지 대강 매장 들어가면 다 보여요. 아 느껴지지. 아, 뭔지 알죠? 아우라 체크. 네. 근데 저기에서 술 먹고 이제 제가 이렇게 앞에 보고 있는데 딱 봐도 저 앞에 어떤 남자애가 저를 계속 보고 있어요. 5분 동안. 그러니까 이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새끼 나 보고 있다 했는데 안 보고 있었더니 걔가 뭘 하고 있었냐면 이러고 있었던 거 5분 동안. 팬이었던. 그러니까 부담스럽긴 하네요, 근데. 네, 근데 거기서 보고 약간 그런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남한테 관심이 없고 생각보다 관심이 있어도 그 관심이 되게 내가 보는 시선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약간 그래서 밖에 다닐 때도 저는 사실 나 어렸을 때도 마스크를 잘 안 끼고 다니긴 했는데 저는 진짜 밖에 이러고 다녀요. 그냥 알아보면 예 감사합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고 제가 불편하면은 밥 먹고 있거나 이럴 때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저는 밖에 더 많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인터넷 세계에서 좀 사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 거죠. 건강한 것 같아요. 이게 네. 실제로 뭐 너도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면은 그만큼의 좀 뭐라 그래 깜냥이 없다 그래야 되나? 막 그렇게 막 앞에 온라인에서 막 개 악플다는 것처럼 막 앞에 와가지고 막 컨프런트 하지 않아. 그렇게 못하지. 그냥 이런 거 알지. 어린애들이 존나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밖에 돌아다니면 제가 딱히 돌아다니는 동네나 이런 데서는 볼 수 없는 어린애들이 댓글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저기 신수 초등학교 6학년 1반 뭐 이재욱 막 이런 애가 이제 저한테 막 이 새끼는 범죄자 새끼야 여기 왜 끼어 나왔냐 이렇게 하는 거는 남들은 사실 쟤 누군데 약간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약간 30 약간 40 이렇게 되신 분들은 제가 누군데 그 사람 아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뭐 그 래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뭔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엄청 어그레시브한 애들이 오프라인에는 많이 없더라고요. 재욱이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보면 와가지고 사진 찍어달라 그런다니까. 그치. 위에 온라인에서는 막 악플하고 앞으로 실제로 만나면 사진 찍어주세요 형 팬이에요 이런다고. 그치. 오 노엘. 맞아. 이게 바뀐다니까.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28이라 지금 요즘 좀 많이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나이 좀 먹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이게 매니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근데 나는 이거를 20살 때부터 8년 동안 점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만약에 19살, 20살인 애들이 나와서 방송 같은 걸로 한 번에 존나 유명해졌다. 그치. 그럼 그 하이브이 막 이렇게 오잖아. 맞아. 근데 그거를 이제 내비게이트 하기가 확실히 쉽진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조금 페인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맞아. 이거 네네. 나도 이거에 대해서 내가 들은 게 조준호 씨도 지금 SBS TV 시작하시고 지금 아니, 준 연예인급으로 올라와가지고 이건 아니고 그 매튜 맥커너이가 처음에 이제 떴을 때가 데이즈드 앤 컨퓨즈드라는 영화로 처음 이제 엄청 떴단 말이야. 근데 그때가 매튜가 무슨 한 20대 중반 이럴 때였어. 근데 그때 처음 떠서 막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막 하루아침에 다 알아보는 거야. 매튜 말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나이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받는 어텐션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냥 모든 활동을 접고 아마존에서 그냥 브라질 아마존으로 가가지고 한 3달 동안을 그냥 혼자서 막 나의 인생은 무엇이며 내가 이제 유명인으로 됐으니 이런 거에 대한 막 자아성찰을 한 3달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에 떠도 사실 굉장한 트립이잖아 이게. 내가 그쵸. 막 갑자기 사람들한테 알아보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막 나한테 막 다가오고 이러는 게 빅트립입니다. 굉장히 큰 어떠한 내 이거에 큰 영향을 끼친단 말이야. 근데 사실 어릴 때 그런 영향을 끼치면 사실 이게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 변할 수밖에. 그래서 좀 그때 어땠는지 궁금해요. 고등래퍼 처음 팍 떴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인간이 본성적으로 조금 자제력이 되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통찰력이 좀 깊고 넓은 애들이 그냥 본질적으로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양홍원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한 번에 빡 떴더라도 이게 되게 캄하게 잘 이어오고 있는 사람들도 태반이잖아요. 훨씬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불안이 많이 높은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어떤 자아가 성립이 아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양홍원 같은 경우에는 쇼미더 몇 번 나왔었고 이제 고등 래퍼가 딱 첫 큐가 아니었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그렇게 될지도 몰랐어요, 진짜. 그래서 이게 막 SNS 팔로워가 막 1분에 막 5천 명씩 느는데 이게 무슨 와. 말 같지도 않은 막 비트코인으로 한 100억 번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이게 유명해진다는 게 뭐 양면성이 있으니까 뭐 제가 뭐 원래 이렇게 살았던 인생도 다 까발려지게 되고 뭐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뭐 집안이 어떤 건지 이러니까 사실 제가 아는 거랑 제가 뭔가 남들이 아는 거랑 현실이랑 다른 것도 많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하이베드 되고 내가 그 사람들 한 명씩 다 붙잡고 나 이거 사실 이거 아닌데 이거 맞는데 이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냥 그런 어떤 좀 자제를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게 된 거면은 한번 부셔져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면.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걷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실 막 돈을 많이 번다 어쩐다 해도 제가 보는 약간 불편한 점이랑 제가 버는 액수랑 제가 봤을 땐 등가 교환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마운트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약간 이런 거였죠. 씨발 나 이렇게 불편한 게 많은데 왜 뭐 많이 번다고 막 그러고 이게 그 값어치가 되나? 이 생각이 되게 좀 폭력적으로 뭔가를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약간 좀 진짜 놓고 약간 두 손 다 놓고 자전거 타고 있는 느낌? 약간 나 오늘 죽어도 뭐 알바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크루즈 하듯이 그냥. 근데 이제는 저도 뭐 거의 그 구치소도 갔다 와봤고 뭔가 제가 여기서 한 스텝 꼬이면 약간 진짜 가버릴 것 같아가지고 정말 그 이 마지노선은 두 눈 쌍심지를 키고 약간 지키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근데 딱 그 커트라인을 안 내려가면은 사실 제가 남들 눈치 보거나 제가 잘못하는 거 없고 뭐 이렇게 떳떳하게 살면은 사실 남들이 뭐 어떻게 보든 사실 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즐기고 싶은 만큼 즐기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그냥 날씨 오면 한번 나갔다 오고 약간 이런 사소한 것들. 예. 그런 거를 너무 그 어린 나이에 하입을 받으면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지점 때문에 못 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남한테는 과도하게 비춰질 수 있는 거죠. 저 새끼 왜 족밥처럼 이렇게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은 왜 안 가?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만 그게 막 마이너스 포인트만은 아니었던 게 제가 그렇게 안 다녔던 것들이 지금 제가 어딜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서사가 되긴 해요. 그 새끼 그때 이렇게 가면은 근데 불편하긴 하더라. 약간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주변에. 같이 그렇게 다니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광동 포차를 가요.
황동포차 가면은 사실 다들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그냥 굳이 안 갈 만한 곳은 안 가요. 약간 그게 불편한 거는 제가 불편한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과도하게 막 안 나가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요즘. 아 다행입니다. 왜냐면은 그 뭐라 그래야지 그 크래쉬를 겪은 친구들이 크래시아웃. 크래시아웃을 하는 친구들이 사실 다 긍정적인 노트로 돌아오지는 않거든. 그 특히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맞아, 진짜 맞아. 건널 수 없는 것까지 가는 친구들도 있잖아. 사실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다 알듯이. 근데 그렇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네요. 그냥 그래도 그거를 겪고 뭔가 긍정적으로 어쨌든 이거를 턴아웃 할 수 있었다는 게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 크래시아웃 제일 좀 크리티컬한 요소는 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약을 안 했었으니까 뭔가 이 회로 자체가 꼬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물질적인 손상은 없었다. 네, 손상은 없었고 그냥 다만 그 심리적인 충격이 그 구치소에서 볼 걸 못 볼 걸 다 보니까 내가 이 방향으로는 아직 다시는 오줌도 안 싼다. 약간 요런 거가 국가가 좀 자리를 좀 잡은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구치소 얘기를 아니 내가 지금 궁금한 그러니까 거기서 왜냐면 이거를 어쨌든 값진 경험이잖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이란 말이야. 그거를 통해서 아무나 할 수 없죠. 그걸 통해서 배운 점들을 이제 친구들한테 공유를 좀 해주는 게 좋지 네. 교육적이지 않을까라는 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나무위키 저거 논란 칸 좀 뒤로 가게 좀 해주세요. 이거 아직 거기까지 구치 아직은 아니야 여기.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여기는 아니다. 요런 그 마인드가 장착이 됐는지. 일단은 제가 딱 365일을 있었거든요. 1년. 근데 4계절을 다 겪잖아요. 일단은 거기 난방 시스템이랑 냉방 시스템이 선풍기가 일단 여름엔 기본적으로 50분 나오고 10분 멈추고 50분 나오고 10분 멈추고 에어컨은 안 나오고. 에어컨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복도에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그냥 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복도로 이렇게 공기 통하게 하는 회전으로 예, 회전풍. 회전풍 말고 약간 그 뭐라 해야지 이만한 그 캐리어 그 에어컨 있잖아요. 그거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바람이 그냥 흘러가게만 만드는 그런 의도고 선풍기가 방에 딱 하나씩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독방을 썼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막 옆방에 뭐 깡패부터 시작해서 뭐 밥솥 훔치다 3개월 받고 들어온 아저씨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분들이 있는데 장발장. 생각보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존나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좀 잘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는 어느 정도는 들어오는 게 이슈가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혼자 있는 방은 진짜 좁고 답답하고 사실 그냥 자고 일어나서 편지 쓰고 자고 편지 쓰고 자고 이거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을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리젝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365일 동안 방을 혼자 썼는데 이게 사람이 딴 거 떠나서 일단 살도 졸라 찌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예, 근데 거기서는 음식을 이제 못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 배는 늘어가는데 그래서 밤에 배고프면은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으니까 이게 좀 멈춰야지 하다가도 사놓지 않으면은 그거를 배고픔을 계속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딴 걸로 풀 수 있는 방법 없고 그래서 머리맡에 두고 진짜 막 초코파이를 막 2박스씩 하루 먹고 소세지를 막 4팩씩 먹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제가 50한 8kg로 들어갔는데 95kg가 돼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숨도 차고 불편하니까 나와서 느꼈죠. 이거 진짜 할 짓이 못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말을 안 하니까 남이랑 실어증 비슷하게 걸렸었거든요. 그게 뭐죠? 실어증, 그러니까 말을 약간 못 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까먹은 거야. 네.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떤 문장을 하나를 이렇게 끝맺음을 잘 못했었어요. 한동안. 그러니까 그게 약간 다들 뭐라 해야지? 뭐 학교 증후군 뭐 이런 걸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갔다 오면은 이제 적응하는 사회 스쿨 신드롬. 네. 그러니까 학교라 부르거든요. 한국에서. 그쵸. 네, 구치소를. 그래서 구치소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6시에 그 콜드플레이랑 BTS 콜라보레이션 음악을 기상송으로 들으면서 되게 활기찬데? 그리고 점호를 하고 그 방 점검을 하고요. 이불을 갠 거 확인하고 밥을 먹고 밥은 뭐 식당에서 먹는 거야? 아니면 넣어주는 거예요? 방으로 배식을 해줘요. 독방 아니면 식당 가서 먹는 건데? 아니요, 다. 방에서 네. 먹는구나. 근데 뭐 구치소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고
운동 시간 갖고 뭐 일과 시간 하고 밤에 뭐 한 6시, 5시, 5시쯤에 아마 뭐 또 한번 체크하고 점호하고 그다음에 6시 밥 먹고 그 케이블 TV에서 녹화했던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뭐 한 밥 먹는 시간 동안 틀어주고 교육 방송 한번 틀고 한 9시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취침 시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 방에 그래도 TV 이런 것도 있군요. TV가 있는데 평소에는 3, 4밖에 안 나와요. 그 공중파. 네. 아 근데 그 감옥에 그런 게 있던데 뭐 릴스 이런 거를 못 보니까 그런 걸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잡지 같은 거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책으로 읽더라고 릴스를. 아 진짜? 그거 뭔지 아니, 알아요? 제가 릴스 근데 잡지? 릴스 제가- 잡지 같은 게 있더라고. 제가 있었을 때가 지금처럼 릴스가 막 몇 잘 년도에 다녀오셨죠? 저 21년도. 21년도. 아 코로나였네 또. 네, 그때.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저는 백신을 맞기가 싫었어요. 에이멘, 근데 에이멘. 백신을 맞아야 면회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래서 백신을 안 맞겠다고 끝까지 버틴겼는데 그거를 결국에는 뭐 면회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변호사 접견까지도 안 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네 그럼. 그러니까 거의 코로나 시즌이 진짜 구치소는 최악이었던 게 처음 들어갈 때 2주를 일단 기본적으로 독방에서 다 격리를 하고 메인방 배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다들 약간 이따 가는 곳이니까 진짜 더럽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에 이제 각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격리하는 동안은. 제가 처음 갔던 방에는 벽에 그 치킨 뼈가 꽂혀 있었어요. 닭뼈가. 진짜 별의 뼈. 근데 제가 그 처음에 이송될 때도 엄마 막 우는데 제가 어머니 대구 사람이거든요. 저 다 경상도 집안이라 가지고 엄마 울지 마라. 그러니까 뭐 한다고 는 그냥 갔다 올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독방 들어가면서 거기서 무너져서 존나 울었어요. 치킨뼈 보고. 아, 치킨뼈랑 이 방 꼬라지를 보고 진짜 좋댔다 이거. 좋댔다 진짜로. 근데 이제 거기서 뭘 알려주고 제가 경험도 없다 보니까 거기서 뭘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근데 코로나 시즌이니까 더더욱 약간 남들이랑 소통하고 이런 거 안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거의 2주를 생으로 진짜 뭐 사는 방법 모르고 뭐 옷 어떻게 가려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도 안 알려주는 채로 약간 어디 던전 한가운데 던져진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이걸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보시는 분들도 뭔가 이거를 제가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진짜요? 예, 이거 진짜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다시 가기 싫다. 이거 뭐 깡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기 집처럼 들락거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뭐 그거야 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고 저는 멘탈이 진짜 세다가 가야지. 저는 못 가겠어요. 다시는. 예. 아 근데 이제 감옥 시스템에 딱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북유럽 이런 감옥들은 뭐 존나 마을처럼 해놓고 마사지도 받을 수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도소장에 나와서 하는 말들이 이거를 감옥을 징벌적인 요소로 쓰면 안 되고 이들을 교화할 수 있는 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런 식으로 좀 처벌식으로 가면 안 된다. 요런 론이 있고 또 이제 한국에서 보통 유명한 론들은 이제 아니다 이 범죄자 새끼들 존나 싹 다 독방 넣어가지고 처벌 존나 해야 되고 고통 줘야 된다. 근데 저는 근데 이런 처벌이랑 고통을 주는 것이 과연 교화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노엘 씨 입장은 좀 어쨌든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나가기 싫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는 예, 근데 모르겠어요. 저가 좀 유독 그 어떤 은근 제가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하고 살아요. 저는 그냥 그게 편해요. 사실 회사도 저희 회사가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지만 저는 조금 들어오고 한 9년 있으면서 느낀 게 조금 더 하지 말라는 거랑 시키는 거가 좀 더 명확한 곳이면은 더 좀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좀 그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오 완전 사람 저도 포함으로 군대 체질인데?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 의외로 되게 그럼 거기서 무슨 생각 제일 많이 했어요?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 있었는데 바람 안 피고 있겠지? 왜냐면 카톡으로 얘기를 못 하니까. 엄마 면회하기로 했는데 몇 시에 오지? 왜 안 오지? 오늘 제껴졌나? 약간 이 생각 존나 하고. 그리고 편지를 진짜 많이 써서 그 어떤 그 뭐라 하지? 그
감옥체라고 있거든요. 감옥체가 뭐야? 이게 약간 감옥 프리즘 폰트체? 폰트? 프리즌 폰트.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고급설인데? 그러니까 이건 뭐지? 프리즌 폰트가 그 깡패들이 일기 쓸 때 약간 좀 그 글씨체가 좀 있어요. 이렇게. 나 저거 인스타그램 등지에서 본 것 같은데 저 날리는 글씨체. 채인가? 예. 약간 그 8, 90년도 서정적인 궁서체 느낌이에요. 맞아요. 오히려 스탠다드한. 그치.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글꼴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칼리그라피를 배우시는구나. 그치. 제가 근데 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저 명필 대회 같은 데 나가 상도 받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저 석공이가 편지를 있다. 보더니 홍준아 그래도 좋은 것만 생각하자 이러면서 네가 그래도 이렇게 글씨체도 많이 돌아오고 네가 애가 디톡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저희 엄마 생각보다 엄청 테토녀여가지고 진짜 근데 제가 한 가지 딱 느꼈던 거는 이제 면회를 하면서 제가 저희 엄마 진짜 생각보다 젊으세요. 74년생인데. 오, 진짜로? 진짜 그리고 예쁘고 저희 엄마 진짜 예뻐요. 그 곱고 우리 엄마 늙을 거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면회를 하면서 느낀 게 저는 제 모습을 잘 못 봐요. 거울이 많이 없으니까. 엄마 모습 보면은 진짜 날이 갈수록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처음 느끼고서는 약간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좀 새겼죠 안에. 네. 그렇군요. 효자네. 그러면은 저는 또 궁금한 그럼 이제 제가 이해한 거는 그때 이제 감옥까지 가기 전에 어떠한 그런 고등 래퍼로 많은 주목을 받고 다른 그런 많은 주목에 있어서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안 좋게 빠졌던 것 같은데 네. 그거 외에도 조금 그런 성찰 같은 걸 했나요? 나는 왜 조금 더 이런 뭔가 좀 리스키한 거를 좋아하거나 그게 좀 고등 래퍼가 트리거가 됐던 건지 아니면은 원래 좀 힙합을 좋아하면 좀 그런 거를 많이 좋아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좀 좀 하드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외국 힙합 보면 좀 많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추격전 이런 거. 추격전 뭐 말하는 그런 안 좋은 것들 뭐 총 뭐 약 뭐 이런 거 뭐 여자 이런 거 되게 선망하게 되잖아요. 어느 수준에서 뭐 그런 게 좀 많이 기재에 깔려 있었던 건지.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약, 여자 막 이런 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패기구님 인터뷰를 봤는데 그러니까 내 취향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인터뷰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취향이다. 에이맨.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 기준이 진짜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남들의 평가에 의해서 그 막 앨범을 하나를 내더라도 그 100개가 좋은 댓글이면 한 개 이 새끼 갔네 이거 개 끓이는 거예요. 맞아. 근데 진짜 그래. 네, 소용돌이가 쳐요. 그러니까 그 딱 보고 달달달달 떨면서 이제 앨범 댓글만 보고 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거가 만약에 제 취향이 정말 많이 반영이 돼서 내가 남들이 뭐라 해도 뭔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앨범을 만들고 내가 만족을 하고 그게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거를 그 취향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제가 클라웃이 있으니까 묶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게 과연 좋은 음악이라면 그거 예술이고 그런데 그 시간을 약간 기다리는 방법을 취향이 좀 아직 덜 확고했으니까 어디다 불만을 느끼고 있는지도 약간 몰랐던 시절인 거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식이 아예 없고 경험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좋은 음악을 냈다면은 그때 음악 이때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새로운 거 내면 그때가 좋았다. 또 새로운 거 내면 그 직전 게 좋았다. 이 새끼는 여기까지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제 커리어를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이 자기 취향 따라서 다 듣는 건 다르고 제 앨범들이 뭐 계속 똑같은 음악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좀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이 온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약간 어떤 느낌이야지? 그러니까 기다리고 놓고 맨날 하루 종일 술 처먹고 뭐 밥만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니고 돈만 써재 껴서 내 시간이 오는 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직업이 만약에 음악가거나 뭐 뭐든 간에 내 할 일을 싫어하는 걸 조금이나마라도 하루에 한 번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성실하게 살았던 결과값을 남한테 냈을 때 그게 언제 돌아올지는 모른다가 내 시간이 온다의 개념 같아요. 에이맨, bro. 에이맨. 아주 건실한 청년이구만. 이런 청년들이 많아져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맞는 이게 근데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매일매일 착실하게 살아라. 너 착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라. 이게 고정 멘트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여기랑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 그냥 매일매일 뭔가 작은 이제 힘으로 그 에베레스트 등정할 때도 정상을 안 보고 발 밑을 보라고 한대요. 좀 그런 느낌이 아니지 않나. 그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
많이 사람 보신 시청자분 많이 조금 생각 바뀔 것 같아요. 나도 좀 배워가는 게 있는데. 깊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릴스나 이런데 동기부여 영상 이런 게 뜨잖아요. 약간 그런 거에서 좀 아쉬웠던 게 디파인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뭐를 추상적으로 되게 말해요. 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지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뭔가 이게 정리가 안 된 약간 성공의 방법들을 남들한테 추상적으로 던지는데 그 남들한테 되게 약간 일확천금의 뭔가 되게 레슨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사람들 말하는 거는 뭐 외롭게 지내야만 성공을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니체가 했던 말 이런 로운 거. 울프가 예. 돼야 된다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은 근데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외로운 시간을 잘 버티는 거가 능력이라는 말이지 외롭게 일부러 방에 처박혀 있으란 말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그게 혼자 있는 시간이 좋은 사람이면은 그 외로운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라고 표현이 안 되는 것뿐 그냥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는 게 즐겁고 그러면은 돌아오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외롭게 보내지 말라, 그 슬프게 보내지 말라라는 말 같은데 뭔가 그거에 대한 정의나 약간 좀 구체적으로 그 뭔가 해석해주는 그런 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뭔가 이렇게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약간 다 약간 존나 음질일수로 넘어가 버리고 약간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도파민 안 찾으면 뭔가 이게 진지 빠는 것 같지 이렇게 되는 약간 강박에 좀 시달리고 있다 해야 되나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진득한 이렇게 대화도 좀 꺼려하는 좀 이렇게 분위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게 오글거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이 씹선비란 단어가 나온 이후로 그 형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진지한 얘기를 못 해요. 네. 진지한 얘기하면 너 씹선비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옥중 생활이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높은 차원의 뭔가 힘을 기대지 않는 이상 나는 진짜 상상도 못 하겠거든. 그 뭐 못 나가잖아요, 그 밖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밖으로 아예 나가지 못하고 이제 야외 운동장에 있는 구치소들이 있죠. 예. 뭔가 근데 어쨌든 이거를 뭔가 겪는다는 거는 아무나 이제 모르겠네. 어쨌든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나면은 이런 좀 레벨레이션 생기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 그럼 이제 저는 좀 궁금한 게 노예님의 좀 어렸을 때 유년 시절이 좀 더 궁금해요. 어렸을 때 이제 어떻게 고등 래퍼 전으로 가서 고등 래퍼 전에는 좀 어떠셨는지 힙합은 왜 좋아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이제 뭐 글도 잘 쓰시고 했으면 이제 공부도 잘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명필. 그렇죠. 아니요. 일단 엉덩이가 안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유전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그냥 그거는 실력이에요. 공부는 한다고 느는 게 아닌 거라는 거. 재능이다. 재능이야, 재능. 타고나는 타고나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냥 사실 좀 그러니까 우월감이 열등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래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친구들을 괴롭히고 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저는 선생님들이랑 싸웠어요. 나랑 비슷했네. 저 권위에 대해 대항하는 거가 되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제가 뭔가 반항 심리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가 조금 엄마 아빠한테 진짜 미안한 거는 저 그래도 되게 많이 예쁨 받고 남들보다 이렇게 여행도 자주 보내주고 되게 존나 화목했던? 잘 컸거든요. 근데 저만 어느 순간부터 막 이센스 독 막 이런 거 듣고 나서부터는 진짜 내 가정에 대해서 제가 약간 존나 피해망상을 갖고 뭐 이걸 이때 당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한 여러 때까지 좀 담쌓고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네. 잘해주셨는데. 네, 약간 잘해줬던 거는 기억에서 딱 컷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여러 때 딱 처음 큰 돈을 좀 벌기 시작해봐서 약간 그때 이제 아빠한테 가서 남자가 이렇게 돈 버는 게 외로운 거구나 미안했다 내가 그동안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렇게 사람다운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주 보고. 털이 빨리 들었네. 그니까. 근데 그때 그 어릴 때 그 마인드셋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뭔가 너무 잘해줘서 뭔가 내가 좀 많이 그 이센스에 뭔가 하드함 뭐 요런 게 좀 많이 부족해서 조금 오히려 그 가족을 좀 탓했던 건지 아니면 어느 수준에서 좀 못던 것 때문에 그 장벽이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도 기숙학교를 다녔었고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뭔가 좀 유별나게 키우려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약간 저는 그 제주도 학교 보면서 느꼈던 게 제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딱 도착하자마자 느낀 게 졸라 셔터 아일랜드 같았어요. 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 너무 사실 애들 너무 핍박해요.
그러니까 좀 오. 다른 애들이 그러니까 그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음. 기숙 시스템 자체가 저한테는 그게 거의 학대 수준이었어요. 정신적으로.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학교 규율을 좀 어기거나 하면은 애들이랑 시간을 아예 단절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구치소네.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애들을 이렇게 해봤자 앞에 BBQ 처먹으러 갈 수 있고 피자 알볼로 처먹으러 갈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있어요. 자유 시간이. 쌀피자. 그나마. 편의점 가고. 근데 그것조차도 토요일 날 1층 사감실에 앞에 앉혀놓고 독후감을 읽어도 모르겠는 막 고등학교 3학년 문학 같은 책을 던져주고 독후감을 쓰게 하루 종일 만들어요. 이건 고문이지. 네. 아. 근데 애들은 막 그걸 하니까 너는 존나 weirdo, 너는 약간 존나 이단아,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좀 학교가. 그래야 통제하기 편하고. 무식하네 좀.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가 시간이 되게 고달팠는데 그때 한창 제가 이센스 그때 막 엄청 이런 힙합 많이 들었었어요. 스윙스형 막 쇼미더머니 2 나오고 막 이랬을 때 아 레전드. 그때여가지고 그때 제가 힙합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가족은 저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 환경 제공하려고 그걸 보내준 건 맞는데 그 학비도 되게 비싸거든. 근데 다만 제가 느꼈던 거는 왜 약간 이런 거였어요. 싫은데. 그냥 가족이랑 같이 있고 싶고 이런 가족이랑 같이 있고 싶고 그냥 동네에서 그냥 친구들 만나서 막 자전거 타고 그냥 어디 군것질이나 하러 다니고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좋은데 네. 그래서 좀 더 약간 페리테일을 만든 거죠 가족들한테. 그리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좀 분리도 돼 있으니까 더더욱 이런 좀 학교에서 느끼는 불만들이 가족한테 이게 투사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치.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서울 와가지고 뭐 저 고등학교도 대안학교 다녔으니까 그때 이제 학교를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그냥 맨날 오버워치 하러 가고 PC방에. 근데 그때 제가 고등 래퍼를 나갔다가 갑자기 팍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보면 저만 교복을 안 입고 있거든요. 그 고등 래퍼. 저거 뭐 스웨깅 있는 좀 가방 메고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아. MCM 가방. 가방은 아니고 제가 패딩에다가 그 안에 줄무늬 티셔츠 입고. 요 앞머리가 스웨그가 있긴 눈빛 하네요. 저거 도끼 가득 차 있구만 저거. 지금 와. 눈빛이랑 다르네. 예. 어리다. 그때 그리고 저게 뭐였냐면 제가 거의 마지막이었나? 마지막 직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한 팀 전에. 근데 저는 촬영을 처음 해보니까 저렇게까지 오래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가겠다고 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거의 20시간을 앉혀놓고 찍으니까 맞아, 전날 맞아. 아침에 와서 막 다음날 새벽까지 찍고 이러니까 미쳐 도는 거예요. 애가 17짜리가. 그치. 18이었나 17이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PD 그 작가분한테 제가 가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 뭐래? 그만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뭐래? 거의 다 왔다 하는데 보니까 마지막에서 두 번째예요. 아. 근데 이제 거기 나가서 졸려 죽겠는데 그냥 되든 말든 그냥 빨리 하고 내려오자였는데 갑자기 스윙스 형이 이제 회사에 있어요. 나랑 얘기 좀 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도파민 좀 분출 좀 됐겠는데? 대박이었겠다. 놀랐죠. 예. 근데 놀랐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지? 가 컸어요. 저는 그때 랩을 오래 썼지도 않았어요. 엄청 막 사클에서 막 언더에서 오래 하고 막 이랬던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실질적으로 곡을 만들고 이렇게 된 지 한 1년 언저리쯤 됐을 텐데 스윙스 형이 갑자기 회사 있어요라고 할 만한 제 완성도 있는 랩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좀 뭘까를 많이 생각해봤었고 그리고 설마 이러고 집에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제가 정확히 기억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고딩 때 이거 보고 있었어요. 또 다른 고딩. 근데 나는 이거야. 쇼미 같은 거 보면서 씨발 다 존나 못하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제 헤이팅을 하려고 좀 봤던 기억이 있거든. 근데 나는 노엘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조금 사실은 다른 친구들이 좀 촌스러운 친구들이 조금 있었어. 근데 노엘은 좀 세련된 느낌 확실히 있었다. 그때 내 인상으로는. 제가 그때 듣던 게 다 힙병 걸린 애들 듣는 거 많이 들었어요. 마세고, 아미네. 약간 어쨌든 외힙을 들었던. 그런 레퍼런스가 달랐네. 또 이게 지금 뭐야? 실명을 또. 어쨌든 네. 예. 땡땡류를.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러고 집에 왔는데 스윙스 형이 이제 패매가 왔었던 거였어요. 패매 그 시절. 페이스 메시지. 근데 스윙스 형이 그랬어요. 그때 메시지로 뭐라 했냐면 너 CJ가 계약하자고 할 거라고. 너 근데 너를 레인 B 형님처럼 만들어 줄 거라고 뭐 슈퍼스타로 만들어 줄 거라고 할 건데 그거 말 절대 믿지 말고 나한테 와가지고 나랑 얘기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든든했겠는데. 근데 그때부터 약간 스윙스 형의 그 필체가 느껴지잖아요. 레인 B 형님 약간 이렇게.
아니 지금 요즘도 좀 돌이켜 보나요? 이때 하시던 그 고든 래퍼 사이퍼 돌이켜 보면서 아 이때 스윙스가 이런 모습을 봤구나 좀 이런 성찰 같은 거 있나요?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 예. 신기해요. 아직. 뭔가 눈빛인가 그냥 이게 아니야 사실 세련됐었어 그때. 세련인가? 세련됐었어. 근데 근데 뭐 근데 촌스럽죠. 저는- 촌스럽죠. 얼굴도 잘생겼었잖아. 네, 그러네, 맞아요. 스타성을 본 거네. 예,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윙스 그 형은. 20시간 기다려가지고 불만 때문인지 몰라도 에디티가 굉장히 아이스했어요. BTS V 유년 시절 아닐까? 아, 이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저희 세련됐냐면은 저 때는 그 고등학생들이 신나가지고 막 존나 막 과도하게 막 감사합니다. 뭐야? 감사합니다 하고 막 깍듯하게 하고 그리고 박자 쪼개가면서 최대한 많은 셀러버스를 넣는 거에 치중을 했는데 이 친구는 20시간 기다렸기 때문에 존나 약간 귀찮기도 하고 아니 졸려. 근데 저 때 스윙스 형도 되게 막 자고 막 이랬어요. 심사 보다가. 저 때가 진짜 잠결 심사였네. 저 때가 진짜 고든 래퍼라는 어떤 되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플랫폼이잖아요. 그쵸. 작가 누나들도 아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냐면 저 때 막 맷 클라운 형이랑 같이 막 산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중간에 막 예능 같은 거 있잖아요. 알지. 알지. 그 팀 미션 전에 멘토들과 그 재밌는 시간 보내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데 애들이 막 다 전날 지금 지나서 얘기하는 거죠. 가지고 막 12시 지나도 전화 안 받고 애들 막 다 택시 태워가지고 산 준턱까지 올려보내고 고딩들 그리고 막 유니폼 있잖아요. 저 그 교복 저 그 있거든요. 그 맞아, 뒤로 맞아. 1학년, 라운드 2학년 막 갈수록 이렇게, 근데 그거 입고 막 CJ 본사 앞에서 누나들이 막 거기 앞에 가리고 막 저기 가서 피라 그러고 그러니까 누나들도 진짜 고생을 많이 했던 존나 게 힘들었겠다.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누나들도. 그러니까 저 봐봐요. 다 이게 얼굴 생긴 것도 다 말 진짜 하나도 안 듣게 생긴. 다들 이제 염색하고 이제 그러니까. 양원이 제일 말 잘 듣게 생긴 게 웃기지 않아요? 그렇네. 양홍은 제일 착해 보이는데. 방송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양홍원을 어떻게 이길 거냐는 거죠. 약간 이미 쇼미더머니에서 이제 다 하고 와서 이렇게 눈빛에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러 나왔는지 확신에 찬 표정이잖아요. 대기실 20시간 벌써 해봤거든. 그치. 벌써 해봤거든. 한두 번 한 거 아니거든. 약간 족밥들 약간 이런 표정 짓거든. 그리고 저 당시에 그 디키즈 크루가 그냥 존나 약간 뭐라고 하지? 그 아카츠키급 그 인지도긴 했어요. 고등들 사이에서는. 맞아요. 사클에서 이제 좀 한 이름 하시던 분들. 그치. 기억나네요, 저도. 저 시절 좀 그립나요? 어때요? 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이던 약간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루는 오답률 작업실에서 자고 하루는 뭐 어디 모르는 반지하에서 자고 앞에 이제 돈 없어가지고 애들끼리 몇천 원 모아서 피자 스쿨 가가지고 막 사 먹고 피자 좋아하시네. 뭐 피자 스쿨 가서 사 먹고 뭐 앞에 저기 예전에 홍대 입구 쪽에 향미라는 밥집이 있어요. 향미. 네, 향미라는 한식집이 있는데 거기 진짜 졸라 맛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카페가 뭐였냐면은 래퍼 금지령 내린 카페예요. 왜? 근데 이제 그 고등 래퍼 애들 막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고 하루 종일 막 카페에 죽 치고 앉아 있으니까 미숫가루 하나 시키고 막 갑자기 사이트 사이즈 협조문 최근 들어 래퍼분들에 대한 손님들의 항의와 민원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너무 큰 대화, 욕설, 음악 크게 틀기 그리고 가게 앞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대한 항의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래퍼 손님분들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분들 덕분에 내린 결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에서 담임팀 사이퍼 하고 있으니까 그치. 사실 눈살 찌푸려지거든요, 이거. 그래서 약간 근데 거기가 되게 좁은 골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 좁은 골목이에요.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근데 거기도 그래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정말 그냥 네. 진짜 개로의 AF로 살던 그 시절이 있었죠. 그 래퍼 이미지 안 좋아지는데 일조를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근데 사실 저는 참고로 말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발빼기? 저는 저런 데서 사이프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저는 길거리 문화를 그러다 좋아했던 래퍼는 아니어가지고 저는 길거리에서 막 프리스타일하고 이래본 적은 잘 없어요. 근데 뭐 이게 사실은 뭐 고등학생들이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낭만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그때 아니면은 못 해볼 만한. 그치. 그 이제 힙합을 좋아한다라는 그 교집합 속에서 고등학생 애들이 모여가지고 방송도 나가고 같이 모여가지고 사이퍼도 하고 그치. 우리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우리 땡땡 클랜 영원하자 뭐 이런 멘트들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저 때 막 방송 끝나고 서로 막 동거하고 그 그래. 이런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랬을 같이 것 같아. 방 잡고 되게 막. 친해졌을 것 같아. 진짜. 왜냐면 아니 저거 팬티 말고 있는 친구 누구예요, 저? 리 아니야?
노엘 어디 있어 노엘? 아니 고등학생이 이거 얼굴 문신하게 돼 있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말하는 게 그닥 크리티컬한 일이 아니에요. 쟤네 생긴 거 봐요. 어우. 아 근데 않네. 이때 이 당시에 가족들의 서포트가 있었나요? 뭔가 랩을 한다. 너도 어렸을 때 이제 난 좀 궁금한 게 좀 가족들이 서포트를 해줬는지 래퍼 한다고 나는 사실 그런 거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학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성적에 따라. 이제 학교를 뭔가 수업을 학교도 잘 다니고 뭔가 부모님이 좀 자랑도 할 만한 그런 애야. 그러면 존나 반대하지. 근데 저도 노엘과였어요. 학교에서 막 중국제학교에서 이제 권위 나도 선생님들 엄청 싸우고 막 퇴학당하고 이러니까 음악하면 엄마가 오히려 서포트해. 야 그래 좋다 음악해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인도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학교 이제 퍼포먼스에 따라 다른데 저는 뭐 SM58도 엄마가 사주고 그랬어요. SM58 네, 엄마.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좀 말리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희 친가 쪽으로 보면은 뭐 외가도 똑같지만 외가는 전부 다 서울대, 연세대 이런 데 갔고 중앙대 외국 그 친가는 전부 다 아이빌리그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로펌 막 들어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새끼가 우리 집 대대로 외가 친가 다 따졌어요. 저 같은 새끼 처음이에요, 그냥. 200년 동안. 네. 그러니까 200년. 그러니까 뭐 저런 게 다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다만 가족들이 저의 뭔가 자존감을 깎아먹는 말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너 왜 그런 새끼야 이렇게 안 하고 좀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아니다 웅진이 속이 깊다. 약간 이런 말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어딘가 뭐를 되게 되게 장황한 말인데 다시 웅준이가 탈선을 끝내고 돌아와서 이제 좀 큰 그림 보셨던. 약간 좋은 말을 해줘야 제대로 더 보셨네. 근데 안 엇나가니까. 깊네. 근데 사실 어쨌든 로펌 근데- 가고 이러면은 네. 이거 로펌 가려면 한 29살까지 돈 못 벌어요. 마이너스 5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긴 합니다. 아니 그렇긴 5억도 합니다. 아니야. 그 엘셋 보고 그거 다 준비하고 마이너스 10억으로 시작해요 거의. 근데 이게 그죠. 그 친가 외가가 정재계 엘리트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인데 그때 추석 때 다 모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입지는 좀 어땠어요? 제가 한 작년부터 가기 시작했어요. 출석 안 하다가. 네, 근데 사실 친가 쪽은 아직도 잘 안 보고 잘 안 보는데 제가 외가는 사실 너무 그 저보다 좀 3살 기본이 어린 동생들이니까 이게 제가 그 외가에는 4명 있어요. 그러니까 세 남매 그 쌍둥이 2명 그리고 막내 동생 남자 동생 1명 이렇게 있고 1명은 외동 이렇게 4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막내 동생을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한 10년 전이었는데 작년인가 봤는데 애가 막 이만큼 커 있으니까 막 가까이 오니까 무섭더라고요. 그 뭐지? 약간 왜냐면 제가 있구나. 예전에 이제 아버지 국회의원 유세 처음 할 때 선거할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 그때 할머니 외할머니가 내려와서 저 봐주셨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거의 봤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안 자고 막 울면은 막 벽 때리면서 옆집 아저씨 오고 있다 막 이러면서 놀렸던 애인데 막 저보다 키가 커서 막 애가 막 이러고 오니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은 맞는데 그래서 외가 쪽에서는 그 애들 다 바빠가지고 못 봤었고 그리고 친가는 뭐 딱히 잘 보진 않고 그래서 외가 동생한테도 작년에 이렇게 용돈 주고 해봤었어요 처음으로.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친가 내려가면은 맨날 그 고정 질문이 저 포항이잖아요. 의사가 뭐 공연하면 뭐 돈 좀 버나 이게 그냥 첫 질문이거든. 돈 좀 버나. 딴따라 페이밍. 그러니까 이제 그 인컴 바이브 체크를 존나 해. 고모들이 나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트랩 질문인 게 많이 벌어도 문제, 적게 벌어도 문제예요. 그래서 왜? 이제 왜냐면 너무 많이 번다고 하면 이제 약간 뽀치? 아니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뭐 그렇게 많이 벌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냥 뭐 풀치 정도 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단돌이 치는데 뭐 조 대표 어때요? 요즘 추석에 이제 어쨌든 잘 다니는 회사 그만두고 유튜버 전향했는데. 우리는 막 이제 그 외가 다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친할아버지도 이제 요양 들어가시고 하고 모이는 게 그렇게 없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뭐 사촌 동생들 근데 이건 있다. 사촌 동생들이 이제 그 친가 사촌 동생들 만나면 이제 막 뭐 연예인 보는 것 같다. 왜냐면 그 친구들이 우리 거 엄청 다 본다고 하더라고. 난 얘기도 안 했는데 오호. 어떻게 알아가지고 막 다 본다고 하더라고. 오호라. 김장훈 실제로 만나면 어떠냐? 저는 근데 오히려 제 동생들은 쑥스러워가지고 저한테 막 좋다 이런 말 못하는데 걔네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을 같은 걸 이렇게 품앗이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 형이 그때 이거 찍을 때 입었던 옷 옷이다. 내려주기. 요거 그치. 하이프 크지. 래퍼들의 필수 덕목이지. 옷 그리고 내려주기. 제 사촌 동생 친구 한 명 한번 사인을 해서 줬더니 이 새끼가 당근마켓에 올렸더라고요.
진짜로. 그거는 좀 맞아야겠는데. 그러니까. 얼마에 올렸어요 그거? 모르겠어요. 저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메시지 보내가지고 내리라. 노엘이라고 저한테 팔으라고 그래. 이제 그 제가 그 사전 이야기를 했는데 네, 노엘 네. 씨한테 어쨌든 뭐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처음 했을 때는 약간 좀 악동에 말 안 통하고 조금 이제 막 나가는 좀 그럴 줄 알았어요 솔직히. 왜냐면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인터넷 인스타 프로필 상은 사실 그 느낌. 아 그렇죠. 왜냐면 내가 바이브 내가 하죠. 모르니까. 그치, 근데 그치. 전화를 해보니까 오늘 어쨌든 뭐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건실한 청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중하고. 이 친구 꽤 진중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그때랑 뭔가 어쨌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랑 지금이랑 가장 내가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한테 말하신 거는 책임감 그리고 선 안 넘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책임감. 뭐 일단은 저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냥 제가 유년기를 너무 혼란스럽게 보냈으니까 이게 책임감 즉슨 뭔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일찍 좀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오. 왜냐면 나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아들이랑 뭐 딸이건 이게 너무 간격이 멀어지잖아요. 이렇게 막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저 요즘에 04년생, 05년생들 보고 저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약간 맞아, 꼰대 맞아. 중 한 명인데 이게 더 멀어질수록 그냥 아예 이해를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저가 세상에다가 이렇게 좋은 얘기만 계속 해주고 살면 사실 너무 소모적인 것도 있고 뭔가 어느 순간 프리처들이 보면은 눈에 영혼이 없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네, 강의하시는 분들이 혼을 다 뺏겨가지고 약간 맨날 사랑하세요 이러는데 그 어느 순간은 좀 눈에 핏기가 없으신 분들 좀 계시거든요. 요 포인트 제대로 짚었는데. 근데 제가 그거 내리네요. 에이. 이 친구. 근데 그래서 악질이야. 제가 뭔가 좀 이거를 세상한테는 어쨌든 나는 내 본질적인 직업은 음악가니까 음악으로 최대한 전달을 해주되 뭔가 말을 사사롭게 좀 더 좋은 인생을 위해서 에너지를 주고 싶은 거는 제 자식이나 가족한테 좀 주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끝까지 좀 어떤 걸 하고 있더라도 뭐 음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밴드를 할 수도 있고 뭐가 됐든 어떤 예술계로 통하는 거면은 저는 최대한 그냥 현역의 모습으로 좀 오랫동안 하고 싶은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딴 걸로 세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부분이 저는 아내는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를 줄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거는 좀 가족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책임감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니까 그거까지 가는 과정 안에서도 약간 동기부여가 좀 되는 거죠 저한테. 네. 그 에너지를 모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이게 뭐 Trust Yourself 이런 것도 제가 낸 노래인데 이게 어쨌든 많이 하니까 확실히 그 혼이 난 뺏긴다는 게 뭔지 좀 알 것 같거든. 뭐 뺏긴다기보단 내가 주는 건데 내가 요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니까 이게 그 진짜 그 처음 진짜 한 그 노래를 내고 1, 2년 공연했을 때 그 에너지는 아니긴 한 것 같아. 물론 이게 공연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아까 말했던 어쨌든 저것도 뭐 프리처지 타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프리처들이 뭔가 사랑하세요라고 하지만 그 혼을 뭔가 너무 줘버려가지고 정작 나한테는 그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제대로 짚은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라디오헤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크립 이런 거 이제 안 부르고 이러는 건가? 그럴 그냥 이제 수도 너무 있어. 많이 해가지고 뭔가 그게 진심이 아니라 이게 싫은 거야 그냥 거의 수준이. 그러니까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 에너지가 조금 빠져나간 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포맷으로 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어쨌든 그 사람들은 뭔가 그때 당시에 크립 라디오 헤드 그것만 듣고 싶어 하잖아. 그때 당시. 근데 그게 뭐 몇십 년 전인데 계속 뭔가 그거에 앵커되어 있는 느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아까 그러게요. 그거는. 예. 그래서 그래서 나는 이제 조금 이제 연장전을 저희 넘어가기 전에 궁금한 게 이제 옥중 생활 이런 걸로 인해서 확실히 좀 터닝 포인트가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더 긍정적인 어떠한 뭐 가족이나 뭐 이런 책임감, 철들고 이런 쪽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건청이 됐죠. 네, 그런 그 터닝 포인트에 대해 저희가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심층 취재를 해보고 싶거든요. 연장전에서 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일반